로짓이 어떤 것이고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챕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짓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집단 간의 차이, 그리고 같은 집단일지라도 측정 시점에 중간에 뭔가 작용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를 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차이를 보는 것, 그리고 그 값들이 대표성을 가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확률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뭔가 뭘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죠. 예전에 아직도 그런 소위 말하는 브금, BGM이 나오는데 뭔가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뭔가 그래 결심했어 이런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2가지 상황에서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범주형 변수가 종속 변수로 왔을 때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차이가 아니라 조건의 확률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로짓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흔히 로짓이라고 한국어로 쓰기도 하고 영어 표현 그대로 LOGIT라고 쓰기도 합니다. 2가지 선택사항이 종속 변수로 왔을 때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로짓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이항이라고 합니다. 바이너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yes or no라고 하기도 하고 뭐 0과 1로 구분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사람이 창업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자, 창업을 한다 그리고 창업을 안 한다가 있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한다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다 안 한다만 있을 때 로짓을 활용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넣어봤습니다. 뭐 창업은 늘 고민을 하는 영역인데 우리 연구할 때와 마찬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민해서 빨리 행동으로 옮겨내야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요인이 탈락을 결정짓게 될까? 그러면 탈락했다, 탈락하지 않았다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도 2가지니까, 바이너리니까 로짓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콘텐츠가, 어떤 유튜브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유가 될 수 있을까? 된다? 안 된다로 볼 수가 있겠죠. 공유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공유를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뭘 한다, 안 한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게 종속 변수에 활용될 때 우리는 로짓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선생님께서 보고 싶은 사회 현상이 그렇다 아니다로 끝나는 거라면 그 Y 퀘스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그 답을 찾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마인드 드리자면 X가 뭐 증가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Y 값을 보통 종속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넣어도 됩니다. 다른 값 넣어도 됩니다. 태연이니까 T, X가 증가하더라도 Y 값에는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로짓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선형 회귀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1차 방정식이라고 우리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여기 증가하면 또 증가하는 이런 선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뭐 여기 값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걸 문제풀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개념을 이렇게 증가할수록 또 증가한다. 이걸 그리게 되면 하나의 선형의 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계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냥 회귀는 이런 선형의 관계를 따르지만 우리 로지스틱 회귀는 약간 곡선을 따르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값을 구할 때 자연 로그라든지 로그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직선이 나오지 않고 곡선이 나온다라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고 방법론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짓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짓은 확률, 이렇게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예측이나 확률을 나타내 주지만요. 로짓이 직접적으로 내가 마이 이 일어날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누어가지고 그 비율로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승산비라고 하고요. 외국 원어 그대로는 오즈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오즈비가 그런 뜻이에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을 오즈비라고 하고요. 그 오즈비의 그 확률에 따라서 그 유의 수준, 우리가 0.05라고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회과학 안에서 허용되는 법주 안에 이러한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확률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확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왔던 오즈가 있을 거고요. 로짓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확률을 다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좀 확률 이렇게 두 번 나오니까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늘 보던 확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짓이라는 거는요, 오즈의 자연 로그 값을 취하는 것을 로짓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 맴돌기 시작하면 이제 로짓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오즈 보면 도망가고 싶고 갑자기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조금 더 이 페이지를 살펴보셨다가 나중에 연구 방법론 책도 보시고 로짓을 활용한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시면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철학자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익숙하죠? 플라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플라톤이라는 이름들에. 그래서 이 낯선 개념들을 계속 나의 머릿속에 노출시켜 주다 보면 나중에는 요런 현상을 볼 때는 로짓을 써야 되겠구나. 요런 현상을 볼 때는 이 방법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날이 곧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시로 오즈비가 1.8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즈비가 1.8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일어날 확률이 1.8배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틀릴 거를 각오하고 도전자로서 기존 사회 체계, 패러다임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과학 체계, 신념 체계를 증명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가 100번 시도를 했을 때 내가 틀릴 가능성이 5번 미만이다 라고 본다면 이 로짓의 관찰된 값도 이렇게 몇 배가 더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로짓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즈비는 비잖아요. 레이시오잖아요. 비율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이 양수일 때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베타 값이 음수라면 그 반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창업 교육을 했을 때 비율이 0.58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요, 이거를 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약 1.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창업 교육을 들은 학생들은 창업을 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1.8배 높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방법을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형 적합도는 이 모형이 이 현상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나를 본다라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콕스와
스넬이 제안한 방법을 이 로짓에서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식들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끝으로 결과 해석과 논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죠. 학생들의 창업교육 참여는 실제 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P-밸류도 같이 서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업할 확률이 1.8배 정도 높다라고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 한번 다시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의학에서는 생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살아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뭔가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정책이나 행정 영역에서는 조례라든지 법이 제정이 되었다, 제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확산이 되잖아요. 보통 정책 팔리시 디비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 잘 되면 다른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 좋은 말로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뭔가 잘 만들어지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확산의 정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 게 이 로짓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확산이 됐는가 아니면 확산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직접 이런 연구를 해가시면서 익히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짓 말고도 조금 더 고급 통계 기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왜 그렇지가 있을 겁니다. why question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풀 수 있게끔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계속 지켜보시다가 알람도 받고 싶고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되겠다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